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월간 정산 시간입니다. 26년도 2월은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이 내용들 중에는 제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날짜 맞춰서 얘기를 하나씩 해드리긴 할 건데, 제가 원래 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기억하시나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적금 나갈 거 싹 다 넣어놓고, 고정적으로 나갈 뭐 보험료 같은 거 싹 다 넣어놓고 그 외의 돈으로 생활을 하는 거다. 저는 이 기본 원칙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철칙처럼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날짜에 맞춰서 드리겠지만 월급날 기준으로 다 이미 빼둔 돈이었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요일별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달에는 설이 있었죠. 그래서 설 때문에 지출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절대적으로 크진 않았어요. 2월 달 2월 2일에는 커피 원두를 삽니다. 37,500원 썼는데 제가 커피 원두에는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두는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원두값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카페들도 가격 인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더 저렴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원래는 월픽이나 홈바리스타 클럽에서 공구하는 원두들을 샀었는데 그 가격대가 살짝 부담이 된다고 느껴서 요즘은 네이버 스토어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저렴한 곳에 블렌드 원두를 사서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샀던 원두는 로스터리 향초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에 37,500원이 200g짜리 3개 산 가격이거든요. 꽤 괜찮았다. 그리고 맛도 지금 꽤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이것저것 챙겨주신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맛있어가지고 추천해요. 그리고 3일에는 탁구를 하게 됩니다. 탁구는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예요. 사실 저는 엄청 흥미가 있진 않은데 그래도 운동 하나 가족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탁구를 등록하게 됩니다. 13만 2천 원. 조금 비싸죠. 그래서 다음 달에는 다른 탁구장을 찾아 떠날 생각이에요. 그리고 카페에서 10,000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큰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는 카페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정상 쓸 수밖에 없는 돈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두를 샀는데 왜 또 카페를 가? 낭비 아니야? 이 사고가 통하지 않는 카페라는 걸 살짝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3일엔 저희 언니가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 선물을 45,000원 지출하고 엄마 커피를 한 잔 사드렸습니다. 8,800원. 그리고 언니가 두바이 쫀득 쿠키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동네에 되게 맛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5,600원 지출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지출을 좀 많이 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일은 이제 복사집에서 종이 복사할 일이 있어서 350원 사용했고, 야식으로 연어와 토니버터를 23,800원 샀습니다. 이게 이날 정말 제가 힘들었어서 산 거긴 한데 요거 사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트러블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최소 몇 달 동안은 야식이나 술을 사는 지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이제 요 날 이후에 2월 달에도 그 지출이 전혀 없어요. 6일은 이제 병원 투어를 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병원 한 탕, 오후에 병원 한 탕 이렇게 뛰는 날이었어가지고 병원을 대기하면서 카페를 2번 이용합니다. 12,200원. 이게 병원 대기가 1시간 정도였으면 저도 이렇게 카페를 2번이나 가지 않았을 텐데 첫 번째 병원 대기는 4시간을 했고요. 두 번째 병원 대기는 2시간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페를 2번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병원 이동할 때 밥을 13,000원. 요즘 식비 외식으로 먹으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사이에 이제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물을 사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물 하나 800원. 그리고 병원 2개 다 다녀오니까 25만 400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병원에서 시달리고 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소비이긴 하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과자와 젤리를 9,100원어치 사 먹습니다. 이후에 젤리를 진짜 많이 사 먹어요. 이날이 약간 그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일단 마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에는 젤리를 4,700원어치 사 먹었습니다. 8일에는 이제 뚜러뻥 같은 생필품을 사는데 11,100원 사용했고, 9일에는 단백질 쉐이크를 5만 원어치 삽니다. 이게 단백질 쉐이크를 원래 집에 두고 먹던 게 있었는데 다 떨어지기도 했고 제가 입맛이 없어가지고 단백질 쉐이크로 밥을 살짝 한 끼 정도 대신해보자 싶어서 샀습니다. 건전지를 필요해서 샀는데 이게 3,400원 들었습니다.
10일에 단백질 쉐이크를 또 사요. 저는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살려고 딱 카테고리를 정하고 비교를 하다가 이것도 살까 저것도 살까 싶으면은 이제 고민을 좀 해보고 다 먹거나 뭐 다 쓸 수 있다 싶으면은 다 사버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약간 집착처럼 이렇게 모으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쓴 거는 명확히 낭비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다 먹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와서 먹어본 상태인데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10일에 단백질 쉐이크 43,000원 추가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1일을 가보죠. 11일은 카페 15,600원, 젤리 5,200원. 지금 젤리로만 거의 2만 원 돈이 모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거 가계부를 매일매일 써놓고 이제 그걸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쓰면서 어머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14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소소하게 먹을 거를 사줬습니다. 간식거리 해서 그거는 11,000원 이용했고요. 13일은 설 선물로 이제 아는 어른들한테 좀 보내드려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43,000원 사용했습니다. 이날은 알바를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삼각김밥하고 과자를 2,700원어치 사서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길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게 되면은 손이 좀 떨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이 좀 초록색으로 보이고 어지럽고 약간 이런 증상이 아주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약간 방어적으로 배가 좀 고프고 위험하다 싶으면 먹는 편입니다. 15일은 카페 5,400원, 저녁밥 13,000원, 독서 모임 신청을 합니다. 11만 5천원. 이 독서 모임은 5,000원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할인된 금액이고요. 이날 카페를 간 거는 이제 부업 일할 게 있어가지고였어요. 그래서 가서 음료는 무료 쿠폰을 이용하고 카페는 빵 사 먹은 돈입니다. 이날 그래서 오전에서 오후까지 계속 카페에 있다가 저녁에 알바를 가는 코스였어가지고 저녁밥도 밖에서 사 먹었던 날이네요. 16일은 언니 선물을 3,000원어치 정도 아주 조그만 볼펜 하나를 사줍니다. 언니가 갖고 싶다고 했어서. 17일은 제가 메일링 서비스 하는데 그걸 이제 발송하는 프로그램이 스티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티비 서비스 이용료 8,900원이 나갔습니다. 이날 보험료도 나갔고 아니다 19일 네 이번에 연휴가 있었어갖고 19일에 이제 그런 보험료 이런 건 나갔으니까 잠시만요. 19일입니다. 18일은 소비가 없었어요. 19일에는 카페 3,500원 이용했고 젤리와 간식을 15,000원이나 이용했다고 뜨는데 이 15,000원에는 가족들 먹는 바나나도 포함이 돼 있고 해서 약간 생필품 개념이 살짝 섞인 약간 젤리 항목입니다. 그래도 이번 달에 거의 젤리에 4만 원 정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9일에 이제 연휴 동안 안 나갔던 통신비 5,000원, 보험료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되는 돈이 나갔습니다. 적금은 이제 제가 앞서 날짜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연휴 이야기하다가 살짝 패스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중간에 나갔습니다. 제가 적금은 원래 30만 원짜리 하나, 50만 원짜리 하나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걔네는 다 끝났고 다음 달에 이제 만기돼서 적금 타면 또 이제 적금 가지고 뭐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새로 들어간 적금은 이제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되게 이율이 높게 나온 우리은행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5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적금은 5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청년 관련된 적금 나오면 그거 들어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Anyway,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얘기하자면 20일로 갑니다. 20일에는 카페에서 18,700원. 근데 이 카페 금액이 굉장히 튄 이유는 어머니께서 쉬시는 날이어서 어머니 것도 사드린 값이 있습니다. 콜라를 3,000원 썼는데 이거는 언니가 치킨을 사줘서 제가 콜라 정도는 제 돈으로 산 거예요. 21일은 식자재 구매라고만 써있고 금액이 안 써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공금 처리를 후로 해가지고 돈을 돌려받은 것 같습니다. 22일은 카페에 5,500원을 쓰고 과자 등 심부름 7,500원. 이 과자 등 심부름은 언니가 올 때 탄산음료를 좀 사와라 이래가지고 탄산음료를 샀던 비용이라고 기억이 나네요. 이 카페에 되게 좋았어요. 이 카페가 프로토콜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프로토콜이라는 곳이 작업하기 좋은 카페로 인스타에서 엄청 바이럴을 돌리더라고요. 근데 영어 라디오가 나와요. 그래서 영어 라디오가 계속 약간 시끄럽게 그리고 로우파이 약간 하는 음악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엄청 취향은 아니었는데 작업하기 좋은 공간은 맞는 것 같았고 근데 작업하기 좋은 공간치고 의자가 진짜 불편해요. 의자 등 쪽이 진짜 아프거든요.
그건 살짝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도 잘 터지는 편이었는데 막 와이파이가 막 집처럼 잘 터진다 이런 느낌은 살짝 아니긴 했어요. 그래도 작업 용도로 할 정도는 된다. 그리고 인당 자리를 약간 배정하듯이 돼 있어가지고 좀 넓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부 좀 좁은 좌석들도 있어가지고 일찍 가셔서 좋은 자리 잡으시면 좋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거기는 사실 그 작업하기 좋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원두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 푸릇 원두로 드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그 적당한 산미가 감칠맛처럼 올라오는 게 끝내줬습니다. 전 다음에 언니랑 또 가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23일로 갑니다. 카페 얘기하니까 되게 말이 많아졌네요. 23일에는 이제 또 제 카페 명목으로 9,600원 사용합니다. 요렇게 지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퍼센트로 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가족들하고 생활하는 데 쓰는 돈을 제 전체 재산 중에 30% 내외로 사용을 했고요. 의료비에 2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계발, 약간 독서 모임, 탁구 이런 취미들도 다 포함을 해서 20%를 사용했고요. 식비, 제가 공금 외에 사서 먹은 값 있잖아요. 그게 10% 정도고 보험료가 한 7%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식하고 카페가 10% 정도 나왔어요. 이게 빈도가 잦지 제가 가서 쓰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 갈 때마다 저도 약간 고민을 해요. 아 오늘은 단 게 너무 땡기는데 좀 단 커피를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 돈 아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메리카노로 우회하는 경우도 꽤 많단 말이죠. 그래서 금액 퍼센트 계산해보고 그러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월달은 어떻게 보낼 건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2월달은 이미 이렇게 보낸 거고 3월달은 어떻게 보낼 건가. 3월달은 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알바 시간을 줄여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좀 줄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외부 요인보다는 제 체력 이슈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좀 살아보자 싶어가지고 알바를 줄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기 모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정기 모임이라 함은 이제 엄마 언니와 운동하는 거 매주 1회가 있고요. 가야금을 매주 1회 갑니다.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좀 들을 만한 소리가 되면 영상으로도 한번 찍어 와 볼게요. 그리고 독서 모임을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나름 큰 마음을 먹은 건데 가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그 모임이 저랑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좀 편하냐 아니냐의 문제여가지고 좀 고민이 됐었는데 용기 내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모임 분들이 너무 좋았어서 그 기억으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 이제 3월 달에는 그런 거 관련된 지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지출들을 좀 세분화했거든요. 고정 지출에 일단 병원비를 매달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크게 잡은 거긴 한데 약값, 병원값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병원 관련된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거는 모자라면 안 되는 돈이니까 좀 넉넉히 잡는 게 맞다고 봤어요. 그리고 공금으로 이제 가족 생활비에 매달 30만 원 보내는 거 계속 보내고 있고 보험료 약 10만 원 정도 저는 실비 중심으로 최소한만 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저런 막 암보험 이런 디테일한 보험들을 많이 드는 거에 대해서 일단 실비로 1차 방어를 해놓자. 보험료를 많이 낼 만한 상황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정도 금액 내고 있습니다. 통신비는 10,000원으로 잡아놨는데 제가 5,000원짜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달마다 제가 한 7개월에서 8개월쯤 되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 요금제들을 주로 쓰고 있거든요. 알뜰폰으로. 그러다 보니까 평균 10,000원 잡아놓고 남는 돈은 이제 요금제 변경할 때 추가 금액이 생기거나 하는 거를 감당하는 걸로 사용을 하려고 좀 넉넉하게 잡아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가는데 독서 모임은 2달에 12만 원이에요. 그리고 후기를 쓰면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넉넉하게 12만 원으로 잡아놓고 2달이니까 한 달에 6만 원 나간다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탁구는 더 저렴한 곳을 찾을 거긴 한데 그래도 최대 비용이 13만 원인 거 확인했으니까 13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잡아두었고요. 가야금은 언니가 내줍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해서 언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야금은 한 달에 2만 원 정도 제가 그 만원 단위 돈을 다 내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잡아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고정 지출은 72만 원.
그리고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제가 스스로 뜯어 고친 부분이 변동 지출이에요. 변동 지출은 이제 남들에게는 고정 지출이 아니지만 나에게는 약간 반쯤 고정 지출인 카테고리인데 이게 매달이 아니라 변동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좀 안 쓸 수 있으면 안 써도 되는 항목이다 라고 스스로 기준을 잡아서 변동 지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단 변동 지출 첫 번째 항목으로는 원두가 들어갑니다. 저는 원두, 커피는 무조건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끊을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원두가 4만 원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이건 2월 달에 제가 구매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기준으로 봐서 좀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잡아두면 이 정도면은 가끔 좀 맛있는 원두 사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수준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는 이번 달에 먹어보니까 꽤나 만족스러웠어서 이제 매달 1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매달 4만 원, 2통 아니면은 돈 모아서 2달에 2통 이런 식으로 사보자 싶어가지고 단백질 쉐이크도 한 달에 4만 원 잡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루 식사 중에 한 끼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평일에 카페를 이용하는 거 10만 원, 주말에 카페를 이용하는 거 10만 원 잡았습니다. 주말에 카페를 이용하는 거는 보통 제가 인스타에 올릴 사진이나 인스타에 올릴 영상을 찍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는 카페들을 많이 가서 약간 인스타그래머블한 카페를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일 카페는 진짜 업무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생존 비용, 평일 카페는 생존 비용, 주말 카페는 여가 비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사야 돼요. 독서 모임은 신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도서관에 없는 경우가 솔찬히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매달 2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거는 까딱하면 조금 더 들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2권 중에 1권은 도서관에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 뒤풀이 값을 4만 원 잡았어요. 독서 모임 뒤풀이는 아마도 2만 원 내외가 될 텐데 그거를 2번 다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잡은 값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끝났군요. 그래서 변동 지출은 다 합치면 대략 34만 원 정도 잡혀 있다. 이거를 이제 책값이 좀 더 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최대 뭐 35만 원 정도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금은 계속 하던 대로 할 건데 이제 여기에서 미장이 완전 제 변동성의 영역으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달 꾸준히 저금을 하기엔 수입이 많이 줄어든 상태가 돼버려서 ISA에 넣던 대로 S&P 500 그 지수 투자 적립식으로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30만 원이 매달 들어가고요. 연금저축펀드에는 금,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 나스닥 100을 계속 적립식으로 사고 있는 걸 마저 사야 되니까 3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적금이 50만 원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지출이 끝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2월 달에 어떻게 썼고 3월 달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나름 사회생활 1년이 꽉 채워서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고 제 기준에서 어떻게 지출이 생기는지를 약간 파악을 하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신 있게 좀 여러분들한테 유쾌하게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여기에서 더 줄일 게 있다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제가 고쳐 나가도록 하겠고요. 저금이나 이제 주식 투자 관련해서도 저한테 많은 의견들 주시는데 그것도 제가 정말 열심히 듣고 참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소통이 저를 한 단계 더 이렇게 키워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재미있는 돈 얘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